오늘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고 또 그동안 2단계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피로감도 느끼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다 아닙니까? 정부가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이번 결정을 내린 긴데요.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몇 번이나 겪어봤다시피 방심하는 순간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는 게 바로 이 징글징글한 코로나19 아닙니까? 또 실제로 지금도 부산에서는 지인, 병원 등을 통해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 만큼 우리 모두 또 지켜야 될 거는 지켜야 될 긴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한성호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추석 연휴 기간에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좀 확산세가 다시 커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이후에 신규 확진자가 평균 한 50명에서 한 7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잦아든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추석 연휴에 의한 어떤 확산세는 일부는 좀 잦아들었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위험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지난 그 한글날 연휴가 변수가 될 수가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도 가족 지인 모임으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조심스러운 조금 하향세라고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한글 연휴에 따른 또 영향을 봐야 되기 때문에 1단계 완화는 되었지만 역시 조심스럽게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오늘부터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됐는데 이러면 이제 새롭게 적용된 방역 수칙은 뭐 어찌 됩니까? 예, 다행히 이제 이전에와 다르게 이제 실내 50인, 실외 100인의 집합 모임 금지가 가급적 자제의 주제로 약간 바뀌었다는 건 결국 모임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특히 이제 방문 판매 같은 직접 판매 홍보의 영업만 정지하고 금지하고 그 외에 유흥주점이라든지 기타의 어떤 그 5종의 고위험 시설은 강화된 수칙을 원칙으로 지키면 영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은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가 전체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조심스럽게 또 야구에도 부산에서 프로야구를 조심이나 볼 수 있다는 게 다행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프로야구 다 끝났습니다. 아이고, 맞네요. 그렇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을야구를 맞췄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로나19의 감염원을 차단하면서도 이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1단계로 내리긴 했지만 항상 1단계가 어느 정도 되면 또 2단계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강화된 2단계의 수칙을 지키는 것이 아직까지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예, 당연하겠죠. 예, 부산에서 어제 4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는데 병원 관련된 확진자가 자꾸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평강의원과 온병원 같은 병원에서 연관돼 있는 그 감염자들이 계속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확진 판정의 과정에서 보면 다행히 온병원은 격리됐던 환자에서 온 거고 방문자는 이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막연한 확진세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의 확산세가 어쨌든 확진이 더 이상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향후에도 꼭 병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여러 사람이 오는 취약한 지역에서의 확산세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종사자들이 조심해 줍사라고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그리고 집에서 이제 간호조무사한테 영양 수액 맞은 분들이 잇따라 감염이 돼갖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걱정이 많은데 근데 지금 이제 간호조무사의 장례가 끝난 상태라서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는데 코로나 의심 환자다 이런 발표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지금 현재 일단 이 간호조무사분이 이 방문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영양제나 이런 수액을 줬다는 거죠. 사실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법적으로 굉장히 명백한 불법의 행위입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의사의 처방 없이 수액을 주는 것 자체가 또 그 수액을 맞는 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의료행위일 수 있고 또 하나가 맞는 분들이 대부분 젊고 건강한 분들이 아니라 연세가 드시고 대부분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맞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수액의 어떤 맞는 수액의 종류나 또는 속도가 굉장히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제 이분 과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역학적으로 확진된 분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제
지인이라든지 또는 실제로 주사 맞은 분들이 계속 이제 13분이나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일주일 전 26일부터 아팠는데 최근 5일날 3일날 사망하시고 5일날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인으로 사망하신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관련자분들이 확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역학 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해야지 알려지겠으나 추정컨대는 아마 이런 방문을 하셔서 주사한 이 과정에서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분이 이제 증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가다가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유족의 입장에서는 이게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는 게 막막한데 사후 검사를 해서 근데 장례를 또 치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도 지금 식사하신 분들은 이제 자가격리가 됐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는데 이게 정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게 급성 심정지로 사망을 하신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사실 이게 코로나 때문이었다고 연관짓기에는 우리 구급대원 입장에서도 판단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증상 자체를 그걸로 처음에 오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후에 병원에서도 분명히 어떤 사망을 진단하는 분 자체도 이게 뭐 앞뒤 과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심정지가 왔기 때문에 아마 또 특히 60대의 분이라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아마 추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사후에라도 지금은 철저하게 이제 관련 접촉자분들을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추가로 확진을 할 확률은 굉장히 높고요. 이외에도 요 추가 13명도 적지 않은 숫자지만 훨씬 많은 숫자가 확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방역강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집에서 이런 의료 행위하는 거 절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또 이게 강조적인 게 이게 집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 굉장히 이게 의료기관이 지키는 원칙과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지인이기 때문에 편하게 하기도 하고 또 손소독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소독하는 이게 소홀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가급적 꼭 수액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전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등의 어떤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스러워야 된다. 특히 코로나19가 만연한 이 지금의 때에는 좀 이걸 받는 분도 좀 자제를 해주십사 다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이제 교육부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국 초중고교 등교 수업 확대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과대학교나 과밀학급이 아닐 경우에는 전교생이 매일 등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데 방역 측면에서 괜찮을까요? 이 부분도 좀 피치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학교까지 교육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교육의 성취도로 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져서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은데요. 19일부터 전체 등교인 인원의 3분의 2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등교가 가능한 걸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전 오후반으로 나뉘고 오전 오후에 학년제 도입으로 매일 등교하는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원칙을 지켜가면서 등교를 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조금 필요한 부분은 맞긴 한데 우려되는 부분들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 훨씬 더 확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건당국뿐만 아니라 교육의 어떤 주체인 초중고 학교들도 이런 원칙을 더욱더 교육하고 지킴으로써 학교발 추가 확산이나 감염의 가능성은 없애야지 이런 소중한 교육의 어떤 확산도 기회도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유통 중 사후 노출 사고를 치른 독감 백신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일부 백신에서 침전물이 발견돼서 제약사가 잦은 회수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백신 제품 안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됐다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입니까? 이게 이제 모 회사의 어떤 일부 제품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돼서 이걸 61만 개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봤더니 내용이 결국 이 백색 입자는 단백질이 99.7%인데요. 이게 이제 항원 단백질이라고 우리가 면역을 일으키기 위한 약화된 독감, 그러니까 어떤
그 독감 바이러스를 일종의 만드는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단백질이 뭉쳐져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이 자체가 심각한 부작용 등을 나타내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사한 부위에 통증이나 좀 붓는 것 같은 부종 같은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단백질이 전신적인 어떤 발열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킬 확률은 높지만 어쨌든 이 자체도 정상적인 어떤 반응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회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독감 중에 일부는 최근에 그 상온 노출이 돼서 수거하기로 한 그 물량 중에도 이 독감이 좀 같이 교집합으로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후에 좀 밝혀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독감 백신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와중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치하는 부분은 좀 적절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어떤 이런 부분이 독감 백신 그러니까 예방 접종 전체를 불신하거나 맹신하는 쪽으로 너무 마음을 좀 확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심하고 예방 접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가정의학회 한성호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아침에